네, 작가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목소리 혹시나 안 들리면 1번 해주시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는 거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9시에 아마 다른 강의랑 걸리신 게 아닌가 싶은데, 녹화본도 나갈 거니까,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이네요. 자, 한 꼭지를 써본 분도 계시고, 지금 출간기에서 써본 분도 계시고, 여기 컨설팅을 받아본 분도 계시고, 안 받아본 분도 계신데,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투고하고 계약하는 거, 그리고 자가 출발하는 법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일주일 만에 책 한 권 쓸지 사실 몰랐는데 일주일 만에 책 한 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출판이 이래서 좀 매력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컨설팅을 받으셨다면 주제는 아마 다 정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대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 내는 게 생각보다 쉬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 1시간만 딱 투자하시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거 혹시 이 영상 아시죠? 잠깐만 볼까요? 우리 솔개의 아주 고전 영상입니다.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오늘 강의할 게만 나가지고 넘어갈 텐데요. 나는 솔기의 결단 이야기를 들어봤다. 1번. 난 처음 들어본다. 2번. 거의 거의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우리 명정 작가님 못 들어보셨구나. 네, 너무 유명하죠. 이성훈 작가님도 못 들어보셨구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되게 감동돼요. 와, 나도 내 인생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솔개가 70년을 사는데 40년 됐을 때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냥 죽든지 아니면은 불이랑 발톱을 뽑아가지고 완전 탈바꿈을 하든지. 그래서 와, 저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멋있는 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 책에 사례로 쓰기 위해서. 책은 사례로 쓰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가짜라면 쓰면 안 돼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솔개의 결단은 거짓이었습니다. 네, 솔개 수명 20년밖에 안 된대요. 조류학자들이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절한대요. 말도 안 된다고. 그죠? 우리 작가님도 만약에 어떤 사례를 쓰고 싶잖아요. 항상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그냥 우화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디슨인가 아인슈타인인가 뇌를 뭐 5%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사람은 뇌를 100%다 활용을 한대요. 이제 어느 부분이 더 좀 두각되느냐 그 차이죠, 그죠? 그리고 뭐 인공위성에서 뭐 지구를 찍으면 뭐 만리장성이 보인다든지 안 보인답니다. 자, 여튼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네,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책에 쓰려면 말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책에 쓰려면은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나중에 구설수로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자기의 글 확인도 안 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네, 제가 최근에 조사해 봤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인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심지어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나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뭐 솔개의 결단, 최근 글도 있고 옛날에 글도 많죠. 그죠? 네,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잘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작가인데 자신의 글에 자신의 사례 진위 여부를 모른다. 네,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유명해지셨을 때. 그죠?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고
제가 찾아보니까 70년 사는 솔개라고 검색하면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 솔개는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자료 수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도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만 잘해도요, 작가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여러분의 책이 정말 출판사를 통과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료 수집만 잘하셔도. 자료 수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책을 남기셨는데요. 초소 독서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제 독서를 하신 거예요. 우리 작가님들도 발제 독서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쓸 게 없더라도 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서법이고요. 만약에 책을 안 쓰시더라도 정말 저는 최고의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트 하니까요. 저는 강의 들으면서도 노트를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항상 노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강의를 해요. 지금도 제가 읽었던 책들, 들었던 강의들을 잘 융합해가지고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좋은 자료가 답입니다. 좋은 자료를 얼마나 모으냐에 따라서 책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우구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요. 요리 재료가 신선할수록 좋은 요리가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요리라도 요리가 만약에 신선하지 않다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냐, 누가 더 좋은 자료를 책에 넣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도 책을 쓰실 때 자료를 정말 잘 찾으면 좋고,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최고의 자료는 자신의 사례예요. 그 자신의 이야기가 제일 힘이 셉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구하기. 저 우리 작가님들이 다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제가 챌린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간접 경험을 위해서 자가 출판을 한번 해보라고 또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가 출판도 좋지만은 기획 출판하는 법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쓰기는 결국 기획입니다. 원고를 잘 쓰는 것보다요, 기획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컨텐츠가 있고 작가의 마인드셋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있더라도 컨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분은 작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 출간이 안 되거든요. 책이 안 팔리면은 아무리 책을 잘 쓰셔도 어, 꽝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나 맞추시면 엄청난 선물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1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거 문제 오랜만이라 좀 헷갈리는데 여튼 충격적일 겁니다. 다음 문 중 한글이 몇 개일까요? 제가 30초 드리면 되겠죠? 우리 지로용지 이런 말 쓰죠. 지로용지. 비닐, 고무, 망토. 이 중에 과연 한글은 몇 개일까요? 한 개요. 세 개, 일곱 개, 네 개.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아는 게 맞을 겁니다.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한번 네이버 조사해보고 올 걸. 제가 알기로 여기에 한글은 없습니다. 맞나요? 우리 최감봉 선생님 맞나요? 한글 없는 거 맞나요? 제가 알기로 한글이 없거든요, 여기서.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여기 한글이 없다니.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망토 한글 아니냐. 찍으셨고 찍은 것도 맞춘 거죠. 망토가 영어더라고요. 근데 호랑이가 한자어래요. 한자어. 범도 한자어인데 호랑이도 한자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망토가 영어인 거 아셨어요? 전 충격받았습니다. 네, 여기 한글이 없답니다. 한글이. 터비신 영어 확실하죠? 그죠? 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책 쓰기도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망토가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망토. 저 게임을 할 때 망토 아이템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건 영어잖아. 그랬는데 이건 한국말이잖아. 그랬는데 영어. 충격받았습니다. 자, 여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정관념이 정말 무서워요. 그죠? 책 전문가가 땜은 한자도 아니에요. 땜이 영어일 거예요. 영어. 땜이 영어입니다. 외국 가서
댐 어딨냐 물어보면 where is 댐 하면 딱 말해준대. 아, 저기 있다고. 영어입니다, 영어. 댐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혹시나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같이 알게. 자, 여튼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문가가 책을 쓴다는 고정관념, 내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그죠? 유튜브는 안 하는데 유튜브 관련 책을 쓴 작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하긴 하셨어요. 자, 유튜브 관련 책을 썼다면 유튜브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다 1번, 못했다 2번. 유튜브 관련 책을 쓰면서 이분 유튜브를 하셨어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됐으면 1번, 못 됐으면 2번. 명정 작가님이 찍으셨나요? 2번. 우리 많은 분들이 1번, 2번 찍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에요. 이분이 유튜브 관련 책을 썼는데 유튜브 잘하지 않았을까? 조회수가 높나요? 낮나요? 조회수 거의 저의 유튜브 비슷하지 않나? 그런데 이분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유튜브 관련으로. 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조회수 보세요, 조회수. 참고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긴 안 계시는데 여튼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혹시 계신 거 아닌가? 계시면 제가 충격받을 것 같은데. 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 책을 찾아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 고정관념입니다. 남자가 쓴 유가서, 유가서는 거의 다 여자분들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쓴 유가서가 있는데 심지어 잘 썼어요. 그래서 고정관념, 남자가 유가서를 쓸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독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독서법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가는 거지. 자, 책 쓰기를 가르쳐 본 적 없는 사람이 책 쓰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이. 네, 여러분, 책 쓰기에선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메신저도 공부해서 메신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어떤 사람한테 정말 이거 설득하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그렇죠. 자료를 수집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명지영 작가님은 전문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죠? 왜냐면 나한테 다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자료 수집만으로도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 4번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네. 저는 맨 처음 이 책을 썼을 때 독서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독서법 책을 썼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도 이제 서귀포에 강의 가는데 저한테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책을 쓰셨으면 전문가 아닌가요? 네, 뭐 말 길어서 말 많이 안 했는데 뭐 여튼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아, 사실은 전문가가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문가죠. 그런데 이 책을 썼을 당시는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쓰기 전에 저는 책 쓰기 코칭을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작가님과 같은 책을 쓰고 싶다. 뭐 책 안 나와도 상관없다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빨리 책 냈어요. 나중에 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4주 동안 저는 이 고정관념을 좀 깨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좀 산산조각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성공한 걸로. 그죠? 후기들을 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두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와, 책 쓰기 나도 할 수 있겠네. 이게 후기가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책 쓰기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책 쓰기 할 수 있겠네. 이런 후기가 정말 많아서, 저는 정말 강의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잘하셨어요. 명정 작가님 제 글 봤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자, 7개월 만에 제가 책을 계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4개월 만에 했던 것 같은데, 고정관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요.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그 분야의 책을 쓰기 전에는 전문가가 아닌데요. 그 분야의 책을 냄과 동시에 아니면은 내면서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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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제가 지금 9월달, 10월달에 정말 큰 곳에서 자서전 특강을 할 예정인데 전 자서전 책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서전 특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좀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뭔 책 쓰냐면 지금 자서전 주제로 책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죠?
책을 쓰면서 저 자서전 몰랐어요. 사실 강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좀 요청하셔가지고 제주도에서 하게 되었는데 몰랐던 부분이지만 자서전 관련 공부를 하면서 아, 자서전 이런 거구나 깨닫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쓸 분야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쓸 분야가 없더라도 자료 수집으로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사람들 조사해봤고 실제로 코칭을 100명 넘게 해봤는데요. 3-4달이면 책을 써요. 심지어 원고 쓰는 기간은 2달 이내입니다. 지금 챌린지를 제가 진행하면서 더 깨달았어요. 아, 이 생각보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3-4달도 안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 같아요. 책 쓰는데 3달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이걸 좀 수정할 것 같아요. 2달 이내면 될 것 같다. 챌린지를 만약에 한다면 하루에 1시간에도 이렇게 됐는데 그죠? 네. 제 1호 작가님이십니다. 1호 작가님. 지금도 제주도에 사시는데, 지금은 현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작가 활동 안 하고 계시고. 여튼, 이분이 80 며칠 만에 작가가 되셨거든요. 이분도 사실은 육아서를 안 쓰려고 했어요. 본인이 30년 된 논술 교사이기 때문에, 성공시킨 친구들이 많대요. 정말 국어 잘 모르는 아이들을 논술 정말 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30년 동안 논술하셨으면 뭐 거의 끝장이죠, 그죠? 책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는 저는 논술 관련된 책을 쓸 겁니다 하셨는데 대화해 보니까 이분이 육아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화를 단 한 번도 안 내셨대요. 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다 보니까 육아서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논술 책보다는 교과서가 더 출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죠? 책 쓰기 코칭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출간 가능한 주제를 뽑아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논술 관련 책을 썼다면 아마 이분은 책이 출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육아서였기 때문에 이분은 출간이 정말 80 며칠 만에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책 쓰기 코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획.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죠? 꼭 기획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분은 책 나오고 저보다 잘 됐어요. 이분은 되게 관계망이 좋으셔서 막 라디오도 나가시고 저기 막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이분이 잘 되니까 주위에서 너무 시기 질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막 갑자기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하면서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은 활동 안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감당이 좀 힘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들도 책을 내면 주위에서 굉장히 시기 질투를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책은 요새 아무나 쓰나? 저도 최근까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야, 책은 요새 개나 소나 다 쓰나 보다. 그죠? 옛날에는 이런 말에 무너질 뻔했는데 요새는 거의 신경 안 씁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도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냥.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튼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책을 쓰는 기간 중에 대부분이 기획하는 시간이고요. 하고 자료 수집하는 시간이고 사례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요. 자료 수집으로 책을 썼다는 겁니다. 미생은 회사원이 아닌 사람이 회사원 관련 책을 썼고요. 익순간것가의 결별, 경영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뭐 경영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죠? 국화와 칼, 일본 사람이 아닌데 일본에 관한 책을 썼고요. 일본 사람도 인정하는 최고의 책이 됐습니다. 와, 일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죠? 그리고 밑에 두 권 책은 제가 쓴 책인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책을 썼고 지금은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둔갑이라는 단어를 써요. 둔갑. 전문가로 둔갑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죠? 네, 책 덕분이죠. 책 덕분. 실제로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명지영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 더 잘하게 되더라. 그죠? 제가 그래요. 책을 쓰다 보니까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잘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이랑 지금 모습은 좀 다르겠죠. 그죠? 심지어 제가 강의 내용 수정한 것도 많아요. 막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출간 기획서 쓸 때 기획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2년 전에 바꿨어요. 홍보가 더 중요하네. 실제로 왜냐면 출판사 대표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기획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닌데 홍보인데라고 말씀하셔서 홍보구나. 그래서 바로 홍보를 바꿨어요. 여튼 이렇게 전문가가 점점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독서하라고 말합니다. 독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책 쓰러 가는 왜 책 읽으라 그러냐.
왜냐하면 독서하는 게 좋은 작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좋은 자료는 책이 많아요. 그죠? 유튜브는 영상이잖아요. 저는 책 읽는데 몇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어떤 책은 한 시간 걸리죠. 한 시간 만에 자료 정말 많이 찾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한 시간 만에 많은 자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책은 완전 속도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살아있는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례 그러면 솔개의 결단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책 읽다가 솔개의 결단 나오면 그 작가 책 다시는 안 읽습니다. 이런 이런 자기 자료 조사도 안 하는 사람 하면서 좀 약간 실망합니다. 그죠? 한 작가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한 작가는 3년 동안 투고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책 수입 코칭을 딱 듣고 바로 출간 성공하게 됩니다. 3년 동안 투고 실패하셨는데 투고 성공 확률은 1000분의 1보다 더 낮아요.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 목차, 출간 기획서만 보는데요. 이분은 출간 기획서의 제목, 목차가 출판사에 계속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죠? 원고는 결국 안 보고 한 장의 출간 기획서만 보면은 다 된다고 합니다. 그죠? 출판사는 전문가잖아요. 제가 출판사 운영 안 하는데 저도 알아요. 출간 기획서만 보면은 이 작가님은 어떻게 하면 출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출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 압니다. 출판사는 한 권 한 권에 목숨을 걸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깐깐하게 원고를 더 잘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출간 기획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출간 기획서만 봐도 출판사에서는 알아요. 아, 이거 이 책은 되겠다. 이 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원고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출간 기획서로 투고를 하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100% 원고를 쓰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 다른 루트로 출간 기획서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걸로만 계약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간 기획서가 제안서거든요. 제안서인데 제안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출간 기획서 쓸 노력으로 원고를 더 잘 쓰는 게 좋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지금도 저한테 코칭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해 드려요. 어, 출간 기획서는 한 장만 쓰시고 원고를 좀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나쁘진 않아요. 두 번째 작가. 네, 이분은 1시간 만에 계약하고 또 3시간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뭐 돈도 거의 안 들고 했는데 똑같이 출판사에서 내용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뭘 보고 저랑 계약을 하시냐? 저 지금 책 2권밖에 안 썼는데 그러니까 제목과 목차만 봤대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 말이 잊지 못하겠어요. 저희는 제목과 목차만 봐도 안다. 어떤 원고일지. 그죠? 여러분 제목과 목차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목과 목차만 잘 쓰셔도요 출판사가 설득당해요. 아 이분은 이걸 많이 연구했구나. 그죠? 그래서 제목과 목차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목과 목차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잘 보시고요. 한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제 오픈 단톡방에 지금 300명 있지만 어떤 작가는 이게 한 2년 전이었는데 1000명이 넘는 오픈 톡방을 가진 작가님이 계셨어요. 이분 단톡방에 어떤 출판사 대표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강의를 한다고 해요. 오늘 저녁 10시에 강의하겠습니다. 무슨 주제입니다 하면 줄을 한 300명씩 서는 거예요. 네, 바로 출판사랑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작가님도 제가 SNS를 많이 강조했죠. SNS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도 만약에 책을 쓰고 싶으시면 SNS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 출판사에서 딱 300명 줄 서는 거 보고 딱 확신 들었대요. 이 작가님의 책은 무조건 내줘야 되겠다. 무조건 내야 되겠다 해서 막 제발 책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 SNS를 제가 그래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제가 말씀해 드릴 거지만 SNS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넘어가고 네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책입니다. 책. 전 책 고를 때 제목만 보고 고릅니다.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도 그렇게 하죠. 근데 제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출판사가 좋아하는 제목과 목차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나중에 교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온라인 서점에 자주 들리시고, 네, 틀을 벤치마킹하고 논리 전개 방식을 벤치마킹해라. 이번 사문은 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델북을 찾는 게 좋습니다. 모델북은 뭐냐? 잘 읽히는 책, 우리 작가님 책 읽다 보면 잘 읽히는 책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 혹은 작가님의 책을 계속 모델북을 삼아서 옆에 두는 거예요. 그대로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따라 쓰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베스트셀러 중에 관심이 가는 책을 고르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자서전 특강을 준비하면서 쓰고 있는 책인데, 인생은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이다. 책 제목 괜찮다 1번. 별로다 2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좀 괜찮은 것 같다 1번. 별로다 2번. 2번 많이 올라오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1번. 퀴즈 하나를 더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창작했을까요? 창작했다 1번. 어디서 가져왔다 2번. 창작은 1번. 어디서 가져왔다 2번. 네, 2번. 오늘도 제가 이제 요새 중고등학생들한테 책 쓰기 알려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봐라고 하니까 진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벤치마킹 하세요. 빠른 길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스토리는 한 권의 책이다. 아, 제목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스토리는 한 권의 책이다. 제가 좀 자서전이나 에세이 쓸 때 이 책을 꼭 인용하거든요. 책의 내용은 사실 조금 뭐막 추천은 아닌데 책 제목만 추천해드려요. 우리 작가님도 인생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거랑 이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여기서 가져왔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 제목 네, 머리로 이렇게 짜내지 마시고 그냥 간편하게 벤치마킹 하세요. 아니면 챗 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챗 GPT한테 인생 자서전에 관한 책을 쓰고 싶은데 제목을 추천해줘. 그러면 제목을 계속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교보문고에서 책 제목을 많이 좀 인용하는 편이고 각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이렇게 하시고 출판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자서전 관련 책을 쓰는데 책 제목 이런 게 많아요. 뭐 있었지? 뭐, 뭐, 여러분의 인생을 자서전으로 정리하라. 뭐, 자서전 쓰기 이론편, 내 자서전 쓰기 실전편 이런 책 제목이 자서전 중에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서전 관련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이 책 나중에 원고 좀 모아서 내면은 그 책들보다 제목이 괜찮고 내용도 좀 그 책들보다 괜찮으면 이게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필이 되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 정말 뭐 자서전 쓰기 이론편 이런 책 제목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도 제목을 잘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설팅지를 내셨으면 제가 아마 책 제목 3개씩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책 제목은 아마 저라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할 것 같다. 이게 정말 저는 좋은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설팅지 하세요. 그죠? 제가 1대1로 어떻게 뭐 전화하고 이러긴 좀 힘들지만 그 내시면은 제가 항상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죠? 많은 분들이 쓸 게 없다고 말하는데 쓸 거 없으면은 이 3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 하세요. 쓸 게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스토리는 한 권의 책이잖아요. 그죠? 인생에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없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찾아드립니다. 조건은 컨설팅지 쓴 사람. 왜냐하면 컨설팅지 낸 사람은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정해드렸으니까. 그런데 안 내고 없다 이러면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꼭 그것을 기획을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4주 특강의 목표가 사실 기획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걸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쓸 때는 누구를 위해서 책을 쓸 것인가 정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는데, 1번에 대한 예를 한번 사례를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대학 교수가 책을 썼는데, 대학 교재처럼 책을 썼대요.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우리 막 교양 학개론 뭐 이런 거 이제 학개론 이런 책을 썼대요. 얼마나 재미없었겠습니까? 출판사에 투고했는데 출판사에서 아우 죄송한데 이런 원고는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돌려서 우리 교수님 상처받을까 봐 잘 말씀해 드렸대요.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를 30년 넘게 강의도 했고 책 내면은 이게 학생들이 이 책을 살 거고 그럴 건데 왜 책을 안 내주냐? 책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출판사 대표를 괴롭혔대요. 이 출판사 대표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제안을 했대요. 혹시 교수님 자제분이 있으시냐? 물어보니까 딸이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이 책을 약간 딸한테 설명한다고 말하면서 책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은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독자가 대학생에서 딸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이 결국 나왔다고 합니다. 왜? 딸을 위해서 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딸한테 재미없게 말할까요? 재미있게 말할까요? 네. 최대한 재미있고 친절하게 말했겠죠. 대학생한테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출간이 가능하다 하면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책을 쓰냐 이것만 바뀌어도요 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5가지 예가 있지만 이거 타겟 독자 출판사 이제 투고할 때 휴강 기획서 보내잖아요. 근데 타겟 독자를 씁니다. 이거를 한 사람 혹은 정말 타겟 독자를 좁게 하세요. 좁게. 그럴수록 여러분의 책은 출간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다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저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최근에 출간한 작가님의 이야기고 4번, 5번도 제가 지금 최근에 썼던 책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책을 쓰냐 이것만 정하셔도 책 쓰기가 정말 수월해집니다. 마지막 당부지만 PPT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자, 포기하지 않으시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들이 다 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될 뿐이지 생각보다는 또 해볼 만한 게 좀 책 쓰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치킨집 굉장히 많죠. 더,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출판사는 더 많대요. 1인 출판사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출판사가 첫 번째 책을 잘 골라야 돼서 계속 고민하고 있대요. 그죠?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1인 출판사 내에서라도 책을 내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원고를 잘 써야 된다. 왜냐하면 책 한 번 내면 이게 평생 이력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급하게 책을 냈다가 이 책을 지울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튼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 2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책이 출간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책은 나왔는데 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2개가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그죠? 1번은 아주 절망적이죠. 내가 열심히 책을 썼는데 출간이 안 되다니. 제 주위에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정말 한 A4 1000장 썼는데 그 중에 5분의 1만 출간이 되고 5분의 4는 아직도 좀 묻혀있고 볼 때마다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썼는데 그죠? 나중에 때를 만나면 출간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2문제 다 해결하는 방법은 영향력이 있으면 해결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권 팔 수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500부 정도는 팔 것 같다. 자기가 인플루언서 누구를 아는데 이분들이 뭐 광고를 다 해주기로 했다. 제가 생각해도 500부는 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책이 출간되지 않을 확률이 사실 거의 제로예요. 500권 이상 팔리니까. 우리 작가님들도 반대로 500권 이상 팔 자신이 있으면 출판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말은 500부 이상 팔리는 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엄청 적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 한번 나중에 지인들 아니면 SNS 아니면 내가 하는 모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0권 이상 팔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되는 걸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향력 있으시니까.
그죠? 여러분 영향력이 별거 아닙니다. 내 책 500권 정도 팔 수 있는 영향력이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걸 자력으로 해결해요. 어떻게 해요? 출판사에 제안하죠. 제가 책 나오면 초판 제가 다 사겠습니다. 500권, 1000권 살 테니까 책을 내달라. 실제로 그렇게 작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자비 출판이라 그러죠. 하지만 저는 자비 출판은 비추 추천 안 하지만 그렇게라도 작가가 되고 싶다면 그냥 저거 하세요. 자가 출판하세요. 돈 안 드는 방식으로. 네. 초판이 1000부, 500부인데 이걸 못 파는 사람이 다 못 파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1000권, 최소한 500권만 팔 수 있다는 확신만 준다면 출판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팩트 체크가 된 거니까. 네. 1000부 이상 팔린다? 그러면 진짜 많이 콜 받을걸요.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면. 출판사가 출판사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죠? 1000권 이상 팔리면 진짜 제가 책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1000권 팔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려면 작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출판사 대표님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출판사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책을 누가 내줍니까? 그래서 저도 출판사 대표님에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책을 냈던 와일드북 출판사인데 여기 보니까 어디서 봤던 분들 막 계시네요. 유레카 NLP. 저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서 많이 봤던 분들이네. 바인더 독서법 우리 유성환 대표님. 여튼 여기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여튼 출판사 대표님한테 물어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베스트셀러 내시는 방법. 현대 잘 팔리는 책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 분야를 기획하세요. 이것만 하셔도 우리 작가님들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게 힘드니까 책 수입 코칭을 부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투고하시고 계약하시고 베스트셀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를 연구했기 때문이죠. 그죠? 하고 이제 투고하실 거잖아요. 우리 작가님도 투고하실 거죠. 나는 나는 나중에 투고라는 거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걸 말합니다. 나는 투고할 거다 1번. 나는 안 할 거다 2번. 우리 작가님 다 투고하셔야 돼요. 아, 잘 모르겠다 3번. 네, 다 하셔야 돼요 정말. 어, 여러분 투고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요새는 이메일로 투고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나는 그냥 투고하고 그냥 마음 놓으면 돼요. 그냥 뭐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 그죠? 만약에 투고를 하신다면 항상 전 추천합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쉬시고 그 다음에 태고를 하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 투고 자기가 원고 썼을 때 원고가 되게 완벽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휴식을 하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제 쓴 편지를 내일 아침에 보면 찢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원고도 그렇게 됩니다. 어, 좀 지나고 보면은 원고의 오타나 잘못된 사례나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네, A4로 100매 정도, 글자 수로 따지면 한 10만 자 정도, 요새는 8만 자, 좀 더 적으면 6만 자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출판사랑 이야기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0장 정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죠? 장수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거 원고 수, 원고 글자 한 10만 자 정도, 최소 6만 자. 그런데 나중에 편집할 수도 있어서 저는 10만 자 정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투과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원고 분량, 문단을 나누고 가독성을 높이셔야 되고요. 가독성 높이는 법은 정말 글쓰기 수업에 저는 정말 끝은 1번입니다. 단문으로 쓰세요. 제가 저한테 원고 보내신 분들한테 제가 조언해 드렸잖아요. 단문으로 쓰시라고. 문장만 짧게 쓰셔도요. 글이 달라 보입니다. 꼭 단문으로 쓰세요. 그리고 적절한 사례 쓰시고요. 재미있게 쓰시고 본인의 이야기를 쓰시면 그 책은 가독성이 높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사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4개만 하셔도 가독성은 엄청 엄청 올라갑니다. 출판사에 투고하는 법. 자, 출판사 리스트를 구해야 되겠죠. 책의 앞뒤에 보면 출판사 투고 이메일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만 검색하셔도 이제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검색하니까 한 200개 정도 그냥 막 떠다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거 5만 원, 10만 원에 팔던데 어, 다시 모으기는 좀 힘드시지만 한번 모아 놓으시면 계속 투구하시면 돼요. 그것에 최신화하시면서 그죠? 얼마나 보내야 될까? 다 보내세요, 다. 네. 어떤 분들은 막 10개 보냈다가 20군데 보내다 그렇게 하는데 네, 최대한 많이 보내세요. 그냥 이력서랑 똑같습니다. 이력서랑.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시면 빨리 내가 취업해야 되면 어, 물론 뭔가 내가 가고 싶은데 먼저 보내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네, 최대한 많이 보내시는 게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나라 출판사는 치킨집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세요.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하고 된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메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개인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출판사에서 바로 삭제합니다. 문자도 단체 문자는 좀 기분 나쁠 수도 기분 나쁜가? 뭐 여튼 답장 별로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서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획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투고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정말 성실하게 잘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션으로 출간 기획서 작성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해드린 겁니다. 출판사마다 만약에 따로 투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투고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단체로 보내는데요. 뭐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출판사 이름을 틀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작가의 집이라는 출판사를 낼 건데 안녕하세요. 뭐 이상한 출판사 이름 말한다면 저도 삭제하지 않을까요? 출판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죠? 제 이름 틀리면 기분 나쁜 것처럼 그죠? 하고 단체 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개인별로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NS 팔로우를 막 과도하게 늘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되고요. 막 출간하고 싶어서. 요새 근데 이런 거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네이버에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과대 허위 광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책 낸 작가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작가님들한테 재미있는 게 두 번째 책이 없습니다. 뻥 쳐가지고 첫 번째 책을 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책을 한 권 내고 말 거 아니라면 절대 3번 하지 마세요. 후회하십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저는 한 번에 한 100개씩 10번 투구하거든요. 저한테 1000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면 개인별. 이거 체크 안 하면 끝입니다. 출판사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개인별로 보내지 않는 사람. 그죠? 개인별 이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안 보이실까봐. 자, 아이고 아이고 커졌다. 이거 언제 어떻게 작게 하지? 잠깐만요. 됐다. 네, 작아졌습니다. 개인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출판사가 혐오하는 뭐 투고 이런 거 있던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개인별 체크 안 하고 보내는 사람 제일 싫어한답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답니다. 우리 작가님도 정말 잘 쓰셨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메일 본문과 내용은요. 제목에 책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죠? 저도 우리 작가님들한테 저거 리뷰 후기, 리뷰 선물 보낼 때 작가님 이메일 하나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작가님들은 다 보여요.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이기도 하고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개인별 체크 하셔야 됩니다. 보낸 분, 이게 막, 제목, 코코 작가님 제가 지금 이해한 거 맞나? 여튼, 개인별 체크하면은 여러 명한테 보냈지만 받는 사람은 자기만 받은 것처럼 보여요. 한 명한테 보낼 때랑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에 엉뚱한 이야기 쓰시면 안 돼요. 제목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황준현 작가입니다. 됐죠. 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제목에는 책 제목 들어가야 돼요. 딴 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목에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황준현 작가인데요.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제목에는 무조건 책 제목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투고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안녕하세요까지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뭐 하루 1시간 독서 습관, 책을 투고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지. 이상한 인사말은 이메일 본문에만 쓰세요.
이메일 본문은 자유긴 한데요. 사실 이건 정해진 형식 없어요. 그런데 기획 의도랑 자기소개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 의도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를 이렇게 후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판사는 홍보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죠? 일단 이메일 제목 봤는데 별로다. 네, 우리 작가님, 우리 출판사는 다운 안 받고 바로 삭제합니다.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책에서도 봤고. 왜냐? 정말 많은 이메일이 온대요. 스팸 메일처럼. 스팸은 아니지만, 여튼. 그런데 제목에 막 이상한 제목, 이상한 거 적혀 있어. 막 스팸도 아닌 것이. 그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무조건 책 제목, 투고, 뭐 이런 걸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내야 할 것은 출간 기획서와 전체 원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원고가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쓰이는 거 아니냐. 네, 요새는 그럴 일이 거의 100%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가님들 PC에도 저기 저장이 되잖아요. 언제 언제 썼다. 그래서 거의 그런 일 없으니까 전체 원고 그냥 자신 있게 보내세요. 왜냐? 그래야 출판사에서 저걸 해요. 판단을 해요. 아, 이 작가님 이렇게 원고를 다 이렇게 쓰시는구나. 네,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책인가요? 네 번, 이거 아직 안 낸 책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인데 다 썼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책인데요. 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별거 없죠. 자, 이메일 본문에는 이렇게 많이 뭔가 안 쓰셔도 돼요. 보면은 여튼 기획 의도로 썼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락처. 여러분 이메일 본문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연락처를 안 남기고 이메일 주소만 남기셨는데 이메일 답장 안 해가지고 저 계약 안 된 분이 계세요. 출판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작가님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결국은 계약을 못하고 다른 분이랑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출판사는 만약에 제가 독서법 책을 썼다면 독서법 책을 냈다가 그 다음에 또 독서법 책을 내진 않는데요. 항상 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놓치면 정말 작가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연락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락처. 연락처. 네, 명심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책이네요. 그래서 기획 의도 이런 사람인데 책을 썼습니다. 좀 이제 예를 들면 책에서 약간 서론을 쓴 거죠. 서론은 재밌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재밌는 서론을 쓴 거예요. 막 목사님이 막 정신과에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연락처. 연락처 꼭 남기세요. 출판사에서 연락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자, 출판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대형 출판사가 좋을 수도 있고, 중소형 출판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 대형 출판사가 낫겠죠, 그죠? 그런데 대형 출판사는 어, 책이 많이 안 팔리는 특히 신입 작가들을 잘 밀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소형 출판사는 한 권 한 권에 목숨을 걸어요. 대형 출판사는 10권 중에 한 권만 잘 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소형 출판사는 한 권이 잘못 나오면 다음 권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4년 동안 투고하면서 깨달았는데 망한 출판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책 한 권 잘못 내면 책 한 권 낼 때 드는 비용이 약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비용까지 들어가면 가격 더 올라가고요. 이게 어, 이 책의 종이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대형 출판사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거는 원고를 좋아하는 출판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온다면 원고에 대해서 말하시는 출판사가 있어요. 이 원고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 꼭 알리고 싶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 막 출판사에 대해서 어필하는 대표님 우리 출판사 막 냈다고 하면 베스트셀러고 막 베스트셀러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가의 글에 대해 말하는 출판사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의 글을 기대하고 좀 좋아해주는 출판사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여기는 안 적었지만 피해야 될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랑은 계약하면 안 돼.
혹시나 나중에 계약을 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랑 안 하시는 게 좋다. 여기서 약간 짧게 말씀해 드리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작가님 200권 정도 사주실 수 있나요? 혹은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물어봅니다. 몇 권 정도 사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어떤 출판사는 500권 사가라고 하더라고요. 500권. 저는 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 결국 계약 안 했는데 말했지만 출판사에서 책 낼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작가한테 좀 책을 파는 방법이 이윤이 제일 많이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제안을 하는데 음,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0권, 200권 정도? 이 정도는 사주지 않을까? 근데 300권이 넘어가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물론 정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좀 고민이 된다.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 300권 넘어가면 200권까지는 소화가 가능하거든요. 이 출간 기념회 같은 거 하면서 아니면 책을 좀 이렇게 뿌려도 되고 제가 아는 분은 책을 300권 사달라 그래가지고 책 300권 사고 이분 결혼하실 때 하객들한테 다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책은 만약에 우리 작가님들 만약에 책을 사시면 최대한 빨리 소진하셔야 돼요. 책은 나올 때가 제일 가치가 있거든요. 책 나중에 뭐 출간 기념회 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뿌려야지. 그럼 책이 나중에 가치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극으로 낸 책이고, 이거 전자책이고, 종이책이고, 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내는 방법이 있고, 제가 자가 출판에, 방금은 기획 출판 알려드렸고, 지금은 자가 출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제가 이거를 이날 오후 1시쯤에 날렸나? 했는데 4시간 만에 최종으로 연락이 왔어요. 작가님 책 등록해 드리겠다. 책 내기가 이렇게 쉽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가 출판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북크크에 들어가셔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면 제가 해보니까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우리 작가님들 나는 북크크 안다 1번 나는 북크크 모른다 2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북크크를 안다 1번 나 모른다 2번 우리 작가님들 지금 두 분이 세 분이 아시는군요. 좋습니다. 우리 김가경 작가님도 아시고 좋습니다. 북크크로 한번 책 내는 걸 도전해 보세요. 제가 한번 교환 보여드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책 한 권을 5권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뭐냐? 네, 북크크로 5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모아가지고 책 한 권으로 내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나중에 네이버 프로필에 책이 5권, 6권이 되어 있는 매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 책 한 권 쓴 작가와 6권 쓴 작가는 다르거든요. 그죠? 교육 담당자도 이제 뭔가 승인을 받을 때, 이분 소개를 꼭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분은 책 한 권을 쓰신 작가님이시고, 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것보다, 책을 6권이나 내셨고요. 다르죠? 네, 그래서 북크크로 약간 자가 출판 가능하다면 공저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저서를 쓰는 걸 추천해드려서 가능한 북크크로도 책을 한번 내보시는 거 좋고, 북크크의 가장 좋은 점은 책 쓰기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이고 나중에 후기 써가지고 교환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제가 교환하면 이렇게 쫙 넘어갈 수 있게 친절하게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챌린지 우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1시간 수업을 했는데 충격받았던 게 따라 해봐도 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좀 도와드렸는데 여튼 우리 작가님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교환을 받아 가시면 될 거고 자,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통과되더라고요. 정말 이때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작가가 됐구나. 그리고 전자책은 UPF로 내시면 좋습니다. 북크크는 종이책을 외부 유통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예스24나 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의 작가님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전자책은 안 돼요. 북크크가 자기 몰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북크크는 그런데 유페이퍼는 여기는 외부 유통이 또 돼요. 전자책만. 여기는 전자책만 하거든요.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여러분의 책을 살 수도 있고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책이 여기 검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5개월 전에 냈는데 정말 내고 까먹고 있었거든요. 내 인생을 바꾼 인생명언.
만 원 벌렸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100권 내놓을 걸. 제가 사실은 인생 명언 이거 한 10권 정도 기획을 했다가 갑자기 바빠져서 못 썼는데 그냥 휘갈겨 쓴 책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좀 100권 써놨으면 이게 100만 원일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이거 주식 저거 배당금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자, 여튼 이것도 교환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서 오늘 기획 출판이랑 자가 출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뉴페이퍼도 결국 지금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 제목이 아까 하루 한 시간 일주일 만에 작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이버에 조사해 보시면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교보문고에서 제 책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자가 출판했냐 뭐 출판사랑 계약을 했냐 나중에 가면 이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책을 어, 뭐냐. 지금 처음 책을 써본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책이 있다가 더 중요하지. 이게 전자책이냐, 뭐 북크크냐, 자가 출판이냐, 뭐 기획 출판이냐, 이거는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제는 5작가님의 어제 단독 보셨으면 5작가님의 책을 등록해 드렸거든요. 원고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들었지 등록하는 시간 한 분당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내 책을 그냥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기 책을 편집도 가능하고 표지도 바꿀 수 있고 제목도 바꿀 수 있으니까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누르면 북크크로 연결되면서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3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나 나 모르겠다. 교환 보고도 모르시겠다. 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잠깐 보여드리면 책 만들기 있죠. 여기 만들면 여기 보면 여기 전자책 만들기 해서 짝짝짝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5단계를 넘어가는데 원고 등록, 표지 등록, 그 다음에 뭐 작가 소개, 뭐 책 목차, 책 소개하면 끝나요. 그리고 심사 신청을 누르시면 진짜 순식간에 책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사유가 나와요. 총 페이지 수가 부족해서 반려됐습니다. 근데 5분 냈는데 5분이 다 반려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려될 리가 없는데 하면서 보니까 몰랐는데 원래 전자책은 분량 없거든요. 그런데 분량이 최근에 생겼나 봐요. 그래서 20페이지 이상 써오라 그래가지고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작가님들 20페이지까지 작성해서 주세요. 이렇게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크크는 저희 외부 유통해준다 말씀을 드렸죠. 제 책에 보면은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 처리해 주니까 소책자 소책자도 외부 유통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가 출판까지 한번 달려봤고요. 다 달려봤죠 오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드렸던 기획 출판, 자가 출판 강의는 모두 한번 해봤습니다. 와, 1분 남았네. 자, 10시까지. 오늘 공식적으로는 또 오늘 종료하고